자, 간만에 모의고사 봤어요. 그죠? 어. 네. 점수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다음번에는 좀 더 준비를 한 상태에서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럼 모의고사 사람 캐릭터가 생겼어요. 어? 사람 캐릭터가 생겼어요. 원래 아, 이랬는데. 캐릭터가 생겼다고? 원래 이랬어. 책 없었어? 나 초면인데? 원래 이랬어. 아, 너 방학 때 안 다녔어? 맞아. 방학 때 원래 이랬어. 네, 방학 때는 축구 선수였어요. 여기다 축구공 차다가 아니 이 사람 말고 여기 뭐 여기 채점하자 맞았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원래 있었어. 없는 사람이 많은 게 없겠네. 이거 있었잖아. 헐. 자, 일단은 교재 받으신 거요. 봄 2, 고2 봄 2고요. 숙제는요. 4페이지부터 일단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19페이지까지 몇 문제 안 됩니다. 응? 왜 이렇게 착해지셨어요? 아 조용히 해. 야 원래 남들이 들으면 뭐 얼마나 사악하다고 내가 자, 그래서 19페이지까지 일단 해오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그것이 어디냐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여기까지 네 어휘 테스트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되나요? 네. 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없죠. 범인은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읽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외워두시면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모의고사 등급 컷은요. 지금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요. 왜죠?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야, 궁금해야 해. 아니. 아니에요. 네. 뭘 먹는 거야? 뭐 혼자서 오도독 씹어먹고. 내 예상. 나는 한 6. 너무 세게 가는데? 네 번째 넌 1. 뭔가 넌 1. 한 96이 막 1등. 쟤는 한. 어? 너 몇 점이었지? 아, 얘는 다르네 또. 잘하면 3. 몇 점인데? 오. 아, 핸드폰으로 볼 때랑 다르네. 이거 어떡하지? 왜요? 지금 거기서 못 찾겠는데? 흥미이시네.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노트북과 핸드폰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내 친구들한테는 어메이징한 일이라고 얘기했잖아. 찾아드릴까요? 지금 찾고 있어. GPT한테 기다려봐. GPT 그딴 거 없어. 지원한다고. 아 GPT 이 새끼는 죽어야 돼. 자, 등급 컷 알려드릴게요. 1등급 95점, 2등급 87점, 3등급 78점, 4등급 67점, 5등급 53점. 나 5등급이다. 안돼. 네. 나이스. 2점 모지라다. 1점 모질 예. 근데 알아두실 건요. 이게 내가 틀린 게 좀 쉬운 거 위주로 해서 틀려서 76점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 점수로 변환하면 이게 3등급 컷에 걸리기도 해요. 됐나요? 됐니? 그래서 쉬운 거 위주로 공부했느냐, 모르는 거 위주로 쉬운 거 위주로 맞췄느냐, 모르는 거 위주로 맞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등급 컷은. 됐나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년에도 그런 것 때문에 혼란 있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1등급 컷이 95점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위아래로 1, 2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결국은 중요한 건 원점수가 아니고 뭐다?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모두 다 함께 1등급을 맞아 보아요. 아시겠죠? 네. 와 술. 소스 이런 거 처먹는 건 처음 봤어. 자, 그래요. 시끄러워요. 자, 보시면요. 자, 모의고사 같이 봅시다.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질문을 좀 받으면서 갈게요. 좀 스피디하게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1번부터요. 10번까지 질문 받을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네, 요 부분이 이제 화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화작 부분에서 내가 좀 많이 맞고 이 엄매 부분이 이제 매체는 안 나오는데
11번부터 15번까지가 이게 언어거든요. 문법. 다 틀렸어요. 그래서 네, 나도 모르게 웃음 짓게 하시네요. 네, 대단한데요. 자, 그래서 화작을 내가 좀 잘 맞추는 편이다. 엄매보다는. 그러면 어거지로 엄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엄매 선택해서 5문제 틀리는 것보다는 화작 선택해서 5문제 틀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되나요? 괜히 더 많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11번부터 15번까지 질문 받아볼까요? 11번이요. 11번이요 또? 9번 질문 있었는데. 네, 그럼 하세요. 11번. 저 9번을요 아예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아니 9번은 아예 모르겠어. 지금. 난 모르겠다는 네 말을 모르겠는데? 아니 공감을 하는데 공감은 그게 뭔 소리지? 알았다고. 해보자고. 자,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가에 들어갈 말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돼 있죠.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보기 볼까요? 보기 있고 여기 가 안에 들어갈 말. 근데 그러면 이거 8번에서 10번에 해당하는 이 지문도 읽긴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장문 상황 볼게요. 최근 개인 또는 여기 주어자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 여기까지 주었고요. 이것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들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 여기 주었고요. 자, 그러면서 공감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공감이 새삼 주목 여기 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의 필요성을 외치기만 할 뿐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공감의 개념, 여기 줄거자 개념, 방법, 효과 등을 제시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 태도를 기르는데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글을 쓰기로 했다라고 돼 있잖아. 동참하도록 권유 여기 줄거고요. 자, 학생이 초고를 보시게 되면요. 누구나 공감 능력은 갖고 있지만 제대로 공감하려는 사람은 흔치 않다라고 돼 있죠. 공감하려는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 줄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틀로 상대방을 평가할 뿐 상대방의 눈과 귀로 여기 줄자 상대방의 눈과 귀로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갈등하며 늘 갈등 여기 줄거고요. 살아가는지 모른다. 이러한 갈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 태도를 길러야 한다. 공감은 공감 요구 동그라미 치시고요.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여기 줄거자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자신도 느낀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는 말이다. 그런데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공감을 동정으로 잘못하는 사람이 많다. 공감을 동정으로 잘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 줄거고요. 동정은 동정 요구 세모 치시고요. 자, 남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는 자기 위주의 반응이지만 자기 위주의 반응 여기 줄거고요. 공감은 공감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그의 입장에서 여기 줄거자 그의 입장에서 함께 느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예를 들어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냈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오지 체험을 떠나는 친구를 위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 오지 체험은 힘든 일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위주로 반응하여 친구를 위로하는 것은 공감이라 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공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줄거자 공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여기 줄거고 동그라미 1번. 자,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틀에서 여기 줄거자 자신만의 틀에서 회피하는 것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을 의미한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과 공감하려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기 줄거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관찰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고 알아가야 한다. 다음은 공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공감을 제대로 전달 여기 줄거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해야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상대방에게 공감했으면 여기 줄거자 상대방에게 공감했으면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예를 들어 누군가의 섭섭한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나 네 마음 알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참 섭섭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되나요? 남자들이 이걸 참 못해요. 됐나요? 남자들이.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T에 가까운 반응들을 좀 많이 해요. 남자들이 생각보다. 그래서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빵집 가서 빵 사왔어. 그러면 무슨 빵? 그러면서 빵을 왜 사? 뭐 이렇게 물어보죠. 됐나요? 왜 슬펐어? 이거를 물어봐 주길 바라는데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갑자기 웬 빵? 왜 빵?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됐나요? 무슨 빵? 뭐 이런 거. 됐나요?
아, 나 오늘 아침에 아팠어. 그래서 너무 슬퍼. 그러면서 얘기하면 어디가 아픈데? 우리 같이 병원 갈까? 이제 괜찮아졌어? 이러길 바라는데 병원 가. 안 가고 뭐해 병신아 막 이런 식으로 이걸 나가리죠 나가리. 되나요?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자, 참 섭섭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끝으로 해서 나와 있죠. 됐나요? 자, 그래서요 보기 부분 보시게 되면요 음식을 천천히 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매우 좋은 식사 태도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본인들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식사 태도가 여기 조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몸에 배도록 노력.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럼 조건은요. 조건은 보기의 자료가 전하는 주제의식을 반영한다. 주제의식 반영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주장, 근거, 효과의 순으로 글이 전개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됐나요? 그래서 1번 선택지 무엇이든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몸으로 익히기는 쉽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근거예요. 그러므로 공감의 경험은 일상에서 자주 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근거 없는 주장이죠. 근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공감 연습을 반복할 때 갈등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는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2번 선택지 공감은 누가 가르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가 보기의 주제는 아니죠. 됐어요? 됐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한테 체득을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상대방한테 공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됐니? 자, 그래서요 2번도 제끼고요. 3번 선택지 이제부터라도 공감적인 대화가 습관이 되도록 연습해야 한다라고 해서 주제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공감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공감적인 대화에 체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근거가 되죠. 됐나요? 그래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효과죠. 됐나요? 그러니까 답 몇 번? 3번. 3번이죠. 자, 11번 볼게요. 보기 1의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된 사례를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된 사례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바르게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 18항을 보시게 되면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 이거 무슨 화예요? 발 닦아니마, 안 만나니마. 무슨 화? 비음화죠. 비음화. 됐나요? 자, 그리고 제 29항 보시게 되면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조건 첫 번째입니다. 앞단어는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그래서 끝이 자음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뒷단어나 여기 줄거자 뒷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유 이야 여요유 여기 줄거고요. 인 경우에는 니은음을 첨가하여 니냐냐냐유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니은 첨가죠. 니은 첨가는 조건 3가지가 맞춰져야 돼요. 합성어, 파생어, 그리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돼. 그리고 뒷말이 이모음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됐나요? 됐어? 그래서 이게 니은 첨가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적용된 사례를 보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럼 기억 보시게 되면요. 꽃잎이 나왔잖아. 꽃잎. 얘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바꿔줘? 이렇게 바꿔주죠. 됐나요? 음자를 끝소리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꽃잎이 되죠. 니은 첨가 일어나. 그러고 나서 이 니은이 디귿한테 영향을 주죠. 그래서 꽃잎이 되죠. 이거 비음하죠.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기억 없는 애들 다 제끼면 니은 디귿 중에서 이제 답 나오겠죠? 자, 아기가 색연필로 낙서를 마구 해댔다라고 돼 있는데 색연필은요. 색연필. 얘는 어떻게 돼요? 색연필이 되죠. 먼저 니은 첨가. 그 다음은 뭐 된다? 색연필이 되죠.
니은이 기억한테 영향 줘서 기억이 비음인 이음으로 바뀌죠. 이거 비음하죠. 됐나요? 다음 몇 번? 1번이죠. 그럼 디귿은 왜 안 돼요? 디귿은 왜 안 돼? 비음하고 맞아요. 얘는 뭐 된다? 연음하고요. 그래서 식용유에서 기억이 어디로? 용자의 초성자리로 올라가 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시경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시경유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 니은 첨가에 일어나요. 됐나요? 자, 리을은 왜 안 돼요? 리을은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기억하고 히읗하고 만나죠. 그래서 여기 축약이 일어나죠. 거센소리 대기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직행 그 다음에 여기서 니은 첨가 일어나죠. 그래서 열차가 되죠.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확실하게 1번이고요. 또 넘어가서 13, 14, 15번엔 없죠? 됐죠? 없지? 있냐? 해도 돼요? 해. 덤벼! 다 덤벼! 아니 12번 있잖아요. 12번이 왜 4번이에요? 담별릴 것 같아. 아니 저 12번에 2번이랑 4번이 헷갈렸는데 왜 4번이에요? 왜 4번이냐고? 네. 자, 봐봐. 용언의 활용인데요. 여기서 불규칙 활용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뭐 있어요? 시옷 불규칙. 또 비읍 불규칙. 안 해줬나? 디귿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이렇게 있어요. 어간이 바뀌는 애가. 됐어? 네. 시옷 불규칙은 뭐 있어요? 시옷 불규칙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옷이요. 어감 받침. 시옷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되면 이때 시옷이 탈락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짓다에다가 어 붙여주면 집을 지서라고 얘기 안 하죠. 집을 지어라고 얘기하잖아. 시옷 탈락 일어나잖아. 됐니? 됐어요? 그리고 비읍 불규칙 같은 경우 비읍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감 받침 비읍이에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이때는 비읍이 뭘로 바뀐다? 오 또는 우로 바뀐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춥다에다 어를 붙여주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고 추구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이고 추구라는 이거는 경상도 방언에서나 쓰는 거예요. 경상도 방언에서. 됐나요?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됐나요? 경상도 분들 그래서 진퉁 경상도 분들 만나면 다 이 비읍 불규칙 못 하세요. 아이고 추구라, 아이고 더불라, 아이고 아름다워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야. 자, 비읍 불규칙 말고 이제 뭐야? 디귿 불규칙. 디귿 불규칙은 여기 마찬가지로 어감 받침 디귿 뒤에요. 이 뭐야? 모음어미. 모음어미 오게 되면 이때 디귿이 뭘로 바뀐다? 얘가 리을로 바뀐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걷다. walk. 여기에 어를 걸어주면 걸어가 되죠. 됐나요? 르불규칙은 르불규칙 역시요. 어감 마지막 말이 르야 르. 됐어요? 여기 플러스에서 역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이때요. 르가요. 뭘로 바뀐다? 리을로 바뀌어버려요. 의가 떨어져 나가고 리을이 하나 추가됩니다. 됐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가 있을까? 난 너랑 다르다. 다르아.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됐나요? 이게 르불규칙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불규칙 있죠. 우불규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푸다라는 말에다가 어를 붙여주게 되면 우가 탈락해버리죠.
그래서 퍼가 되죠. 퍼라고 얘기 안 해요. 퍼.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어미가 바뀌는 경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여불규칙하고 러불규칙밖에 없어요. 여불규칙은 하 뒤에 붙어요. 하 플러스 아가 오게 되면 얘가 하여가 됩니다. 앞에 뭐 공부라는 말이 붙어도 상관없어요. 되나요? 공부하여. 되나요? 자, 러불규칙은요. 얘는 4개밖에 없어요. 되나요? 그래서 어감 받침이 르로 끝나고요. 뒤에 플러스에서 뭐가 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오게 되면 이때 뭐가 된다? 얘가 어가 러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르어 됐어요? 일러가 됩니다. 됐나요? 푸르러도 마찬가지. 푸르러. 아, 일러가 아니구나. 이르러다, 이르러. 미안.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나도. 이르러. 4개밖에 없어요. 이르러, 푸르러, 노르러, 누르러.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현대국어에. 됐나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치르다가 치러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라고 했죠. 치르다에다가요. 그래서 의탈락 일어나고 나서 얘는 어가 뒤에 결합하게 되면 의탈락 일어나고 그냥 리을하고 어하고 결합한 거야. 얘는 그럼 르불규칙도 아니고 러불규칙도 아니에요. 됐나요? 얘는 무슨 불규칙? 불규칙이 아니고 얘는 규칙 활용이에요. 의탈락입니다. 의탈락. 됐나요? 의탈락은 뭐라고? 규칙 활용이라고. 됐죠? 자, 이것과 달리 흐르다는 흘러로 활용함으로 니은에 해당한다가 아니고요. 니은이 아니고 얘는 르불규칙이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 넘어가서요. 13, 14, 15번은 없나요? 없군요. 담배가 아프다. 약 먹었는데 계속 아프다. 쉬세요. 영원히 쉬라고? 선생님 레스트 인 피스 그러면서 RIP 그러면서 보내냐? 네. 나도 쉬고 싶다. 지난주에 한번 쉬었잖여? 그래서 안 쉬어. 다음 주, 다다음 주? 그쯤에 이제 한번 가족들하고 여행 한번 갈 수 있어요. 주말에는 수업해요. 주말에는 수업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다 말았지? 왜 설레게? 그러니까 왜 설레게? 왜 설레게 하세요? 아이 수업을 빼먹고 그 간단한 게 말이 돼 안 되지. 평일에 수업 없으세요? 평일에 수업이 있는 날도 있는데 다 옮겼어요 요일을. 그래가지고 베트남 한번 갔다 올라고 쟤는 왜 저러고 먹어? 이상해. 그쵸? 베트남 가진 그거 드시나요? 용안. 용암? 용안. 진짜 그거 먹으러 베트남 가요. 용안이 뭐야? 얼굴 말하는 건가? 아니 그 용안이라고 그 약간 생긴 건 포도인데 색깔은 감자 같은 그 과일이 있어요. 진짜 먹기 싫을 것 같아. 그게 진짜 베트남의 명물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너무 생긴 거 오케이. 그 진짜 꼭 먹어야 돼. 진짜 베트남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 진짜 알았어. 무슨 홍보대사 같아. 혹시 집에서 그 농사짓니? 저 베트남 가서 용안 농사 지어서 먹고 살 거예요. 알았어. 미래가 이렇게. 근데 영국 간다며. 그래서 번 돈으로 영국 가서 런던에 살 거야. 뭐지? 굉장히 픽처가 복잡한 픽처인데요? 자, 16번부터 19번까지 해당하는 질문 받아보죠. 19번 4번이 아니었어요. 19번에 4번이요?
기억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기억이 뭐야? 기억 어딨어? 종수는 평형 상태에 이를 것이라 예측할 뿐이다. 여기서의 이르다는요 어떤 상태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정거장에 도달하다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도착하다. 됐나요? 특정 장소에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얘는 유사하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넘어가세요. 18번이요. 담 걸린다니까. 한 번에 가자 좀. 순간 질식돼요. 네. 자, 18번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럼 A를 볼게요. A를 보시게 되면 뭐 이입률, 멸종률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요. A 부분 볼게요. 또한 이들은 섬의 면적, 육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여기 줄글자 섬의 면적, 육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섬의 종수의 차이 여기까지 줄거고요. 가 있다고 설명했다. 큰 섬은 큰 섬 여기 줄거고요. 육지에서 이동하는 생물에게 더 큰 먹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큰 먹이 환경 여기 줄거고요. 작은 섬보다 이입률이 더 높고 이입률이 더 높고 여기 줄거고요. 한마디로 가서 사는 놈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먹고 살 게 많으니까. 자, 상대적으로 다양한 여기 줄거자 다양한 서식지와 자원을 제공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기 때문에 멸종률은 더 낮다. 멸종률은 더 낮다 여기 줄거고요. 따라서 평형 상태일 때 큰 섬은 작은 섬보다 종수가 더 많다. 종수가 더 많다 여기 줄거고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다양한 서식지가 있으니까. 됐나요? 먹을 게 다양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온 애들이 다양하겠다는 얘기죠. 한편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생물들이 육지에서 가까운 섬을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육지 근처의 섬 여기 줄거고요. 먼 섬보다 이입률이 더 높다. 이입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자, 그러나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멸종률은 여기 줄거자. 멸종률은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따라서 평형 상태일 때 육지에서 가까운 섬 여기 줄거고요. 먼 섬보다 종인수가 더 많다. 종인수가 더 많다 여기 줄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봐봐. 가섬하고 나섬은요 면적이 같대요. 사이즈가 같다는 얘기야. 되나요? 큰 섬이야. 큰 섬 둘 다. 그리고 다하고 라는요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 그럼 종수가 누가 더 많겠어? 가, 나가 많고요. 다, 라는 적겠죠. 됐나요? 그리고 지금 육지 근처의 섬이 이입률이 더 높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가섬과 다섬은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입률이 더 높을 거야. 나섬과 라섬은 머니까 유입률이 좀 낮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질문자분 몇 번 선지랑 헷갈리셨나요? 저 3번 찍었어요. 3번이요. 자, 다는 면적으로 보면 이입률과 멸종률 모두가 가보다 낮은 편이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면적으로만 보면 면적 때문에 이입률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됐나요? 멸종률은 높겠지만 이입률은 이거다. 거리가 있으니까 크기는 뭐 같은데 거리가 있으니까 육지와의 거리가 있으니까 되나요? 다는 뭐예요? 멸종률은 그대로인데 이입률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됐어? 면적은 똑같지만 먹을 게 많은 건 똑같아. 됐니? 근데 멀기 때문에 애들이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 됐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선지는. 이해됐어? 됐니? 헬로? 자, 4번 선지. 라는 네 섬 중에서 이입률이 가장 낮고라고 돼 있죠. 가장 낮은 거 맞아요. 왜? 사이즈도 작죠. 바다에서도 멀죠. 그러니까 애들이 찾을 이유가 없는 거야. 적게 들어와요. 근데 멸종률은 나보다 높은 편이겠군이라고 돼 있는데요. 면적이 작아지면요 멸종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고.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 나오냐면 A 부분 있죠? A 부분 위에서 한 줄, 두 줄 내려오면 세 줄 내려오자. 세 줄 내려오면 더 큰 먹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작은 섬보다 이입률이 더 높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서식지와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멸종률은 더 낮다라고 돼 있잖아. 됐나요? 됐어? 근데 지금 라섬은요, 네 섬 중에서 가장 조그만해요. 면적도 최악이고요, 거리도 최악이에요. 됐니? 그러다 보니까 나섬은 일단 면적은 크잖아. 면적은 크기 때문에 라섬보다는, 조그만한 섬보다는 멸종률이 더 낮다고. 들어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더. 됐나요? 이해됐니? 답 그래서 몇 번? 4번. 이해됐죠? 역학관계 따져보는 문제였고요. 20번부터 22번까지요. 그래요. 그나마 이거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많이 알고 있는 거라서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자, 23번부터 26번까지요. 25번이요. 25, 26번이요? 그림은 그만 그리고. 자, 보시면요. 25, 26번. 26번은 네가 사전 찾아봐. 단어 뜻이잖아, 단어 뜻. 아니, 그것도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잖아. 이건 니네가 찾아봐. 단어는 자꾸 찾아보려 해야 된다니까. 25번 보시게 되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각 문단은 A, B, C, D라고 뭐 명칭을 붙이셔도 되고요. 1, 2, 3, 4라고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4개 문단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의사결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듯이 국제가격도, 여기 줄글자 국제가격도 국제거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을 조절,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국제가격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을 들 수 있다. 명목환율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 실질환율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체감하는 거. 됐나요? 됐어?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명목환율은 명목환율 여기 네모치시고요. 한 나라의 통화와 여기 줄글자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화가 기축통화 여기 줄거고요. 기축통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경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됐나요?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제거래에서 주된 교환 수단으로 쓰이는 특정 나라의 통화를 얘기하는데, 예전에는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달러화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아닐 때는 뭐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었다? 금이. 실제 금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1달러와 교환되는, 여기 줄글자 1달러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 단위를 표시,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1달러가 우리나라 원화 1000원과 교환된다면 1달러 명목 환율은 1000원 퍼 달러로 표시된다. 만일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가 1100원이 되어 1달러 명목 환율이 상승하면 명목 환율이 상승 여기 줄거고요.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원화의 가치는 하락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와가지고 1달러짜리 하나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되니? 그만큼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우리나라 물건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자, 같은 원리로 1달러 명목 환율이 하락하면 명목 환율이 하락 여기 줄거고요.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원화의 가치는 상승 여기 줄거고요. 됐나요? 됐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 조금 가지고 그쪽 가서 실컷 쓰고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얼마 전까지 어땠어요? 일본하고 우리 관계가 그랬죠. 엔화가 저가를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여행들을 많이 갔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 고3들이랑 재수생들이 피눈물을 흘렸어요. 왜?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씨발!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연락해보면 이제 대학교 간 애들한테
일본 갔다 왔니? 그러면 아 선생님 저 벌써 5번째 갔다 왔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싸? 그랬더니 싸대요. 싸대요. 아 근데 잘 알아둬야 돼. 오사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그거 있잖아. 이러고 있는 애. 뭔지 알죠? 이러고 있는 애. 그 거리에 가면요. 이게 다 관광객들이 주로 그런 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서는 바가지 요금이 존재한대요. 그런데 말고 어디로 가면 그쪽 로컬 사람들이 가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조금만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만 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만. 거기가 진짜 싸대. 하이볼 한 잔 가격이 확 차이가 난대. 아, 나 혼자만 공감하고 있구나. 하이볼 안 먹으니까 아직 그 하이볼 같이 생겼어. 약간 발그레한데 얼굴이. 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이러한 명목 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가 가지는 대외적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기 주구자 대외적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형 여기까지 주고요.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실질 환율은 실질 환율을 요거 네모치시고요. 두 나라 사이의 재화나 여기 주구자 두 나라 사이의 재화나 서비스 교환 비율 여기까지 주고요. 로 외국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국내 상품 단위수로 표시한다. 원달러 실질 환율은 원달러 명목 환율과 각 나라의 통화 단위로 표시된 두 나라 물건값의 곱으로 두 나라 물건값의 곱이 여기 줄거고요. 위에 명목 환율도 그냥 줄거죠. 명목 환율하고 두 나라 물건값의 곱이 여기 줄거고요. 자,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요. 원달러 명목 환율이 1,000원 퍼 달러이고 우리나라 쌀 1kg의 값이 2,000원, 미국 쌀 1kg의 값이 1달러라고 하자. 그러면요. 두 나라 쌀 사이의 원달러 실질 환율은 1달러분의 1,000원 곱하기 2,000원분의 1달러 이렇게 돼서 2분의 1이 된다라고 돼 있죠. 됐나요? 요 정도 우리 할 수 있잖아. 아이 왜 그래? 분모 분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했잖아. 됐나요? 자, 이는 미국 쌀 1kg과 여기 주보자 미국 쌀 1kg과 우리나라 쌀 0.5kg이 같은 값으로 교환 여기까지 줄거고요. 된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나라 쌀 값이 여기 주보자 우리나라 쌀 값이 미국 쌀 값의 2배 여기까지 줄거고요.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쌀이 들어오면 우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농가들이 피폐해져요. 왜? 걔네들은 대량으로 그냥 다 재배를 해버리잖아. 아니 농약을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따 그 시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찜통 지고 다니면서 걔네들은 드론이나 비행기 띄워가지고 쫙 뿌려버리잖아. 사이즈가 다르다는 얘기야. 사이즈가. 됐나요? 그러니까 걔들은 싸요.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가가 다 망해버린다고. 망해버리고 나면 이제 이 자식들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주식이 쌀이니까 쌀값을 올려버리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쌀은 자꾸 개방 안 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자, 그래서요. 만일 우리나라 쌀값이 여기 줄거자 우리나라 쌀값 여기 줄거고요. 미국 쌀값보다 상승폭이 크면 여기 줄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가격분의 미국 가격이 작아지게 되므로 왜냐면 우리나라 가격이 더 크니까. 됐어요? 분모가 커지면 분자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값이 작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 맞잖아. 2분의 1이랑 4분의 1이 있으면 4분의 1이 훨씬 더 싼 거잖아. 됐나요? 작아지게 되므로 원달러 실질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실질 환율이 하락 여기 줄거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쌀의 국제적인 여기 줄거자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의 하락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됐나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물건이 쓸데없이 비싸게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외국 애들이 사죠 안 사죠? 안 사줘요. 됐나요? 자, 반대로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미국 쌀값이 미국 쌀값 여기 줄거고요. 우리나라 쌀값보다 상승폭이 크면 여기 줄거고요. 원달러 실질 환율이 상승하게 돼요. 실질 환율이 상승 여기 줄거고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도 상승한다. 가격 경쟁력도 상승 여기까지 줄거고요. 나 진짜 발음 더럽게 안 되네. 되나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지? 아니 어차피 미국 쌀 1,000원 주고 사 먹느니 우리나라 쌀이 800원밖에 안 해. 그럼 외국 애들 똑같은 킬로그램 쓰면은 800원 주고 우리나라 쌀을 먹지. 미국 쌀을 왜 먹냐고. 그 얘기한 거야. 됐나요?
자, 실질 환율은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상대적인 구매력이 반영된 것이므로 한 나라 상품의 여기 주겠자 한 나라 상품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널리 이용. 여기까지 주어보고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한 나라의 실질 환율은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실질 환율의 변화는 여기 주고자 실질 환율의 변화는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 여기까지 주어보고요. 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실질 환율 상승 여기 주었고요. 우리나라 제품의 값이 외국 제품에 비해 더 싸지므로 수출이 증가하고 여기 주고자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국내 경기가 활성화. 여기까지 주었고요. 자, 반면에 앞에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우리나라의 실질 환율이 하락하면 실질 환율의 하락 여기 주었고요. 우리나라 제품의 값이 외국 제품에 비해 더 비싸지므로 수출이 감소하고 여기 주자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경기가 침체. 여기까지 주고요. 한마디로 외화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됐나요? 됐어?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사.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만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줄도 산하겠죠. 됐나요? 아이폰이 만약에 그 성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삼성 값의 절반 가격이에요. 핸드폰에. 그럼 너 뭐 쓸 거야? 아이폰. 아, 지금 쓰고 있지? 네. 뭐 쓸 거야? 아, 니네 다 아이폰이지. 나만 삼성이야. 저도 삼성. 아, 그래요? 너는 아이폰. 아이폰인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더라고. 근데 만약에 삼성 핸드폰 가격이요 반토막이 났어. 근데 성능은 거의 비슷해졌어. 아이폰이랑. 그럼 니 뭐 쓸 거야? 아이폰 쓸 거야? 삼성 쓸 거야? 삼성. 너는? 아이폰. 충성도가 높으죠. 뭐? 아이폰. 좋아! 다시 가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아이폰 한 대 값이 300만 원. 예. 근데 삼성 핸드폰이 최신 폰이 100만 원이야. 그럼 뭐 쓸래? 급한 가자. 삼성 쓸 것 같아. 삼성. 전 아이폰이요. 이런 매국노. 자, 삼성 써야지. 삼성. 아이폰. 매국노. 자, 삼성. 삼성. 대체로 가격에 따라서 많이 가요.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됐나요? 그래가지고 난 전에 한번 저가 폰으로 한번 바꿔볼까 이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중국의 샤오미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은 해봤어. 근데 에이스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것도 잘 나오는 거 많아. 삼성 것도 그냥 막 쓰는 폰 있어요. 그런 거 세컨폰 같은 경우는 싼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아들이 쓰는 게 대표적이에요. 우리 아들이 198,000원? 짜리 삼성폰을 써요. 러기드 폰이라고 해서 떨어져도 얘 한 3번 떨어뜨리면 살짝 금 갈 정도면 걔는 한 8번 떨어뜨리고 10번 떨어뜨리면 이제 금이 살짝 가는 그 정도. 산업용 폰이에요. 산업용 폰. 됐나요? 그래서 그걸 우리 아들 사줬어요. 왜? 전에 쓰던 핸드폰을 줬거든? 3일 만에 박살을 내서 오더라고. 금이 쩌쩌쩌 가가지고 화면이 왜 안 보이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봐야 되고 터치가 안 먹어.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만지는데 뭐가 꺼끌꺼끌한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유리조가 깨져가지고 아주 결국은 바꿔줬는데 튼튼한 게 최고인 것 같아. 다 크고 나면 이제 뭐 지네가 알아서 사든가 말든가 내 알바노. 자, 어쨌든 간에 자 25번 볼게요. 자, 그래서 25번 보시게 되면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요. 보기 부분 보시게 되면요, 9분이요 명목 환율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달에 1,000원 퍼 달러예요. 7월 달에 1,100원 퍼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1,000원에서 1,100원이 됐다. 이거 명목 환율이 상승한 거죠. 됐나요? 됐어? 명목 환율이 상승한 거예요. 자, A 상품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A 상품 가격을 보시게 되면요, 킬로그램당 우리나라에서 1월 달에 지금 3,000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3달러였다고. 3달러.
맞잖아. 아니 명목 환율 집어넣으면 3달러잖아. 맞잖아. 1월 달에 한정해서 보면 1월 달에 1달러에 1,000원이라며. 그럼 3,000원이면 이건 달러로 바꾸면 얼마짜리야? 3달러짜리잖아. 그죠? 자, 근데 이제 7월 달이 됐을 때 명목 환율이 1,100원이죠. 그래서 A 상품의 가격이 근데 8,800원으로 폭등했어요. 그럼 몇 달러 된 거야? 몇 달러 됐어? 8달러 된 거잖아. 됐나요? 그럼 외국 애들이 갑자기 값이 오르니까 이거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겠죠. 자, 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1번 선택지. 명목 환율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네,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1월과 비교할 때 7월에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다. 맞죠?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가치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됐어? 네. 미국 놈들이 1달러 가져와서 더 많은 걸 사간다고. 됐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맥도날드 가서 빅맥을 산다고 그러자고. 그랬을 때 지금의 환율이라면 아니 그래 그냥 1,000원으로 잡자고. 원달러 명목 환율을 1,000원이면 얘네가 6,000원짜리 빅맥을 산다고 그러면 6달러를 내야 된다고. 근데 환율이 바뀐 거야. 명목 환율이 2,000원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이놈들은 들어와서 6달러 내던 걸 얼마 내면 먹을 수 있어요? 3달러 내면 먹을 수 있죠. 미국 애들 개꼬르르 그러면서 들어오겠죠. 됐나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자, 그래서 원화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선택지. 1월에는 두 나라의 A 상품에 대한 상대적 구매력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달에는 A 상품의 가격은 3,000원이죠. 미국에서 1월 달에 3달러죠. 3,000원이 3달러랑 똑같잖아. 됐나요? 같은 거야. 자, 4번 선택지. 7월 원달러 실질 환율을 볼 때 우리나라 A 상품은 미국보다 2배 비싸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왜? 우리나라 거를 지금 A 상품 가격을 킬로그램당 해서 보면 8,800원 됐다고 그랬잖아. 8,800원이면 몇 달러? 8달러. 근데 똑같은 건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얼마에 산다고? 4달러. 됐어요? 8대 4잖아. 그럼 이게 2배. 하나. 이렇게 되잖아. 됐어요? 됐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상품은 미국보다 2배 비싸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3국의 물건이라고 치자고 A 상품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거를 우리나라로 직수입해서 쓸까요? 안 쓰겠죠. 뭐 하는 거야? 해외 직구를 해버리는 거지. 왜? 반값이니까. 됐나요?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는 거죠. 됐어? 네. 나도 직구 많이 했었어. 요새는 안 해서 그렇지. 어떤 거요? 게임기요. 아, 미니 게임기요. 만한 거 해가지고 뿅뿅뿅뿅 해가지고 막 보글보글, 갤러그, 보글보글 뭐 재밌어. 킹 오브 파이터즈, 뭐 스트리트 파이트 뭐 이런 거 다 돼.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보면서 항상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러고 가. 그렇죠. 아니 뭐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을. 자, 어쨌든 5번 선지가 그래서 답인데요. 1월과 비교할 때 7월에 우리나라 A 상품의 원달러 실질 환율은 상승한 거예요? 하락했죠. 됐나요? 됐죠?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제일 행복해. 어?